안녕하십니까, 패션튜브 석형입니다.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 쉽게 이해 가능한 패션 용어 정리인데요. 그동안 젠더리스니 미니멀이니 컨템포러리니 어려운 용어들이 너무 많았죠. 패션을 좋아한다면 패션 용어들은 꼭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옷을 잘 입기 위해서는 자신의 스타일을 확실히 표현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옷을 하나하나 입어보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개념 정리가 확실하게 되어 있으면 그런 시행착오를 좀 더 줄일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 오늘의 무드를 미니멀하게 표현하고 싶다면 미니멀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겠고, 포멀함과 캐주얼함을 믹스 매치하고 싶다면 포멀이 무엇인지 캐주얼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가야 실패가 없으니까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추상적으로 뭉뚱그려 이해하고 있는 것들을 직접적으로 이해시켜 드리려고 하니까요. 오늘 영상 기대되신다면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시고요.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시즌부터 얘기를 해드릴게요. 지금은 SS 시즌이죠. 스프링 썸머의 약자로 이때 출시되는 옷들은 봄에서부터 여름까지 점점 더워지는 시즌이기 때문에 같은 종류의 옷이라도 원단이 좀 더 얇게 나오는 특징이 있고요. 꽃이 피는 계절이라 그런지 봄에는 파스텔 톤도 많이 보이고 여름에는 원색도 많이 보이는 편이에요. FW 시즌은 Fall Winter의 약자로 AW 시즌이라고도 하는데요. 참고로 AW는 Autumn Winter의 영국식 계절 표현이에요. 버버리, 바버, 올세인츠 같은 영국 브랜드들은 AW라는 표현을 쓰죠. 이때 출시되는 옷들은 점점 쌀쌀해지는 가을에서 겨울 시기로 넘어가는 시즌에 만들어지는 옷이기 때문에 같은 옷이라도 옷에 안감이 두툼하게 들어가 있다던가 옷이 조금 두께감 있게 출시되는 특징이 있고요. 낙엽이 우수수 떨어지는 계절이라 그런지 톤 다운된 컬러가 자주 보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패션 트렌드는 동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입고 있는 패션이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패션 트렌드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시의성과 다수의 인정이 필요합니다. 즉 TPO에도 맞아야 되고 여러 사람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패션이어야 패션 트렌드라고 불릴 수가 있는 것이죠. 예전에 시상식이나 그런 데를 보면 베스트 드레서와 워스트 드레서를 뽑았었잖아요. 그때 주로 기준은 TPO를 두고 판단을 하게 되죠. 참고로 TPO란 타임, 플레이스, 오케이션의 약자로 어떤 자리에서 어떤 복장을 착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사회적인 규범인데요. 아무리 평소에 옷을 자유분방스럽게 입고 다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결혼식이나 장례식 같은 격식을 차려야 하는 곳에서는 사회적인 규범을 꼭 따르는 것이 정석이죠. 하지만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같은 TPO라도 입을 수 있는 패션이 변화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결혼식 같은 데 가면 정장에 옥스퍼드화를 신고 넥타이까지 매면서 굉장히 포멀하게 옷을 입고 결혼식을 갔었잖아요. 하지만 요즘엔 결혼식이 많이 간소화돼서 패션에 일가견이 있으신 분들은 비즈니스 캐주얼을 많이 입으시죠. 이건 바로 패션의 트렌드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한 것이죠. 패션의 주기는 클래식, 트렌드, 팻 총 3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클래식 패션이란 아버지 옷장에서 당장 꺼내서 입어도 빈티지 옷가게에서 구매를 하고 바로 입어도 바로 입을 수 있는 패션을 뜻하는데요. 적어도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는 변하지 않는 그런 패션을 바로 클래식한 패션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정장과 옥스퍼드화가 대표적인 남성들의 클래식한 패션 아이템이죠. 패션 트렌드는 짧으면 2년, 길면 5년 이상까지 지속되는 일반적인 패션 유행의 흐름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컬러, 핏, 셔츠의 깃이나 소매에 따는 두께 같은 자그마한 디테일부터 첼시 부츠, 어글리 슈즈 같은 아이템들까지 해당이 됩니다. 보통 트렌드와 유행의 단어 뜻을 헷갈려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트렌드는 좀 더 장기적인 흐름을 가지고 있고 추세나 경향이라는 말로 풀이를 할 수가 있다면 일시적 유행을 뜻하는 패드는 단기간의 유행으로 확 떴다가 지는 걸 뜻하죠. 대표적으로는 16년도에 한창 떴다가 졌던 하와이안 셔츠나 18년도에서 19년도에 굉장히 핫했던 트리플 S를 꼽을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트렌드에 올라탄 패션 아이템을 구매하시면 장기간 동안 만족하면서 입을 수가 있겠지만 유행을 타서 확 떴다가 지는 아이템들은 비교적 짧은 순간만 즐길 수가 있는 것이죠. 패션 주기 이론을 놓고 보면 트렌드는 유행의 시작과 끝이 꽤나 길게 흐르는 편이고 클래식은 지는 게 없이 쭉 가죠. 그리고 유행은 시작과 끝물이 굉장히 짧은 특징 이해하시고 가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유행의 앞단에 있는 브랜드들이 어떤 브랜드인지 알고 가시면 좋겠죠. 패션 주기의 최앞단에 있는 브랜드들을 주로 우리는 하이엔드 브랜드라고 하는데요. 밀라노, 파리, 런던, 뉴욕 4대 컬렉션에 나가는 브랜드를 하이엔드 브랜드라고 하죠. 하이엔드에다가 헤리티지까지 있는 브랜드를 우리는 명품이라고 부르고요. 주로 소개기 때는 하이엔드 브랜드들이 트렌드를 제시하게 됩니다. 그러다 성장기 때는 하이엔드 브랜드들이 제시한 트렌드를 컨템포러리 브랜드들에서 받아들여서 제품을 만들어서 생산을 해요. 이때 셀럽들과 많은 인플루언서들이 트렌드를 흡수하고 팔로워들에게 뿌리는 과정이 일어나고요. SPA 브랜드에서 디자인이 풀릴 때쯤이면 이미 정점을 찍은 상태고 새로운 유행인 B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대중적으로 풀리면 유행의 끝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보통 이때 다 빠지고 새로운 유행 B로 갈아타게 되죠.
패션하면 무드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꼭 알아야 될 개념은 포멀과 캐주얼인데요. 포멀은 공식적인 석상에 입고 나가도 될 정도의 격식을 갖춘 옷을 뜻하고요. 남자들은 보통 수트에 옥스포드화를 신고 자리에 출석을 하게 되죠. 시상식 하면 포멀함의 끝판왕 자리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포멀하게 입을 땐 수트에 옥스포드화를 신는 게 정석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만약 맨투맨 후드 같은 캐주얼한 옷을 입고 가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눈초리를 받을 수가 있죠. 캐주얼은 반대 개념으로 공적이지 않은 일상에서 입을 수 있는 옷인데요. 포멀과 캐주얼은 이분법적으로 나눌 수 있는 개념이 아니에요. 시대에 따라서 이 경계가 점점 바뀌기도 하고요. 예를 들어 로퍼는 옥스포드화보다는 캐주얼하지만 스니커즈보다는 포멀하죠. 맨투맨 후드티보다 포멀한 게 오버핏 블레이저지만 오버핏 블레이저보단 레귤러 핏 블레이저가 좀 더 포멀하고요. 수트로 상하이를 맞추게 되면 굉장히 포멀해지죠. 하지만 어느 정도 쉽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기준점을 알려드리자면요, 정장, 비즈니스 캐주얼, 캐주얼 이 세 가지의 차이점만 잘 이해하고 가셔도 웬만한 TPO는 커버가 가능하실 거예요. 정장은 무조건 세트로 입는 것이 기본이고요. 옥스포드화나 몽크 스트랩을 매치할 수가 있습니다. 노타이보다는 확실히 타이를 맨 게 좀 더 포멀하고요. 비즈니스 캐주얼은 꼭 세트를 상하이를 맞출 필요는 없어요. 블레이저와 슬랙스를 따로 세퍼레이트 룩으로 매치를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신발은 더비슈나 로퍼를 매치할 수가 있고요. 좀 더 캐주얼한 착장이 가능한 곳에서는 스니커즈를 매치하기도 해요. 캐주얼한 착장은 공적인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공식은 따로 없고요. 적어도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정장에 더비슈나 로퍼를 매치한다던가 비즈니스 캐주얼에 옥스포드화를 신는 실수는 다들 하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패션의 문외한이라는 게 드러나는 순간이니까요. 여러분들 패션 방송을 볼 때 이 제품은 미니멀하면서도 테일러링이 좋고 페미닌한 무드가 있어 젠더리스 룩으로 활용하기 좋다 라는 말을 들으시면 벙찌시죠? 보그체라고 불리면서 조롱을 받고 있긴 하지만 패션의 본고장이 유럽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용어들이 영어와 불어에서 온 표현들이 많아요. 평소 패션 방송을 보면서 이해하기 힘들었던 용어들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테일러링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할 땐 옷의 태에 대해서 말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입었을 때 태가 나는 옷을 보고 테일러링이 좋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소재도 좋고 재단, 봉제, 마감까지 네 박자를 골고루 갖춘 옷을 보고 테일러링이 좋다라고 표현을 하죠. 디자인적으로는 심플한데 뭔가 태가 나는 옷들 있죠? 그런 옷들을 보고 테일러링이 좋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타임홈가 테일러링이 좋은 브랜드라고 할 수가 있죠. 로고 플레이 같은 장식은 비교적 따라하기도 쉽고 만들기도 쉬운 편이잖아요. 그래서 테일러링을 잘하는 브랜드들이 정말 옷을 잘 만드는 브랜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요즘 미니멀이 유행하기도 하고 다들 미니멀 그러니까 도대체 미니멀이 뭐지?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미니멀이란 뜻은 장식적인 요소 없이 깔끔하게 표현된 디자인을 뜻해요. 장식적인 것을 배제했다는 뜻이 뭐냐면, 예를 들어 트렌치코트 같은 경우 오리지널리티에서는 군복에서 유래를 했기 때문에 견장 장식이 있었죠. 그리고 스톤플랩이나 소매, 비조 같은 장식용 디테일이 많은 편인데요. 그런 걸 하나하나 제거해서 디자인을 했을 때 미니멀하게 디자인이 됐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카라리스 자켓 또 원래 당연히 있어야 할 자켓의 카라를 제거한 디자인이고요. 미니멀한 옷일수록 테일러링이 정말 중요한데요. 자칫 잘못하면 심심해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고급진 소재와 옷태가 관건이에요. 미니멀리즘 패션은 갑자기 툭 튀어나온 그런 패션 개념은 아니고요. 예전에 꾸민 듯 안 꾸민 듯 옷태를 살려서 표현하는 패션을 우리는 놈코어 패션이라고 불렀었잖아요. 그게 지금의 미니멀 룩으로 변화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맥시멀리즘은 구찌의 컬렉션 같이 화려함에 정점을 찍는 패션을 뜻하는데요. 할머니 옷장에서 당장이라도 꺼낸 것 같은 가방과 선글라스, 그리고 스카프, 머리띠까지 아이템 하나하나도 개성이 굉장히 강한데 이거를 조화시키고 있죠. 예전에 한창 로고 플레이라고 로고를 대놓고 박았던 패션의 인기를 끌었었잖아요. 원래는 유행이 한쪽이 엄청나게 떠오르면 극에서 극으로 반작용이 일어나는 특징이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 롱패딩이 한번 대박을 친 이후로 그 다음부터 숏패딩이 굉장히 많이 쏟아졌죠. 2000년대 패션을 보면 굉장히 스타일들이 맥시멀하게 갔었잖아요. 그때 막 페도라도 쓰고 남성분들 망고나시도 많이 입었었고요. 그 영향의 반작용으로 지금 시대에는 미니멀리즘 패션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패션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잡지를 볼 때 이 제품은 매니시하게 나왔다, 페미닌하게 나왔다 라는 말을 한 번쯤 읽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매니시라는 뜻은 남성적인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각 잡힌 실루엣이나 트렌치 같은 밀리터리 의류, 가죽 자켓처럼 마초적인 느낌이 나는 옷을 매니시하다고 표현하게 됩니다. 반면에 페미닌하다 라는 뜻은 여성스럽다 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요. 둥근 곡선이 있는 실루엣이라던가 하늘하늘거리는 드레스, 시스루 같은 여성스러운 특징이 있는 옷을 페미닌하다고 표현하게 돼요.
요즘에는 매니시한 패션과 페미닌한 패션의 경계를 허무는 시도를 패션계에서 많이 접할 수가 있는데요. 과거의 여성들이 남성의 옷을 입던 유니섹스와는 또 다른 양상을 띠고 있어요. 남자들의 아이템을 여성스럽게 바꾸는 것이 아니라 마치 빼서 입은 듯한 느낌이 있는 것이죠. 요즘 들어 남성분들도 미니백을 착용하시는 분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잖아요. 봉태규 씨 같은 경우는 톰 브라운의 스커트를 입으면서 매스컴을 타기도 했고요. 최근엔 남성들이 여성복의 경계를 많이 넘보는 편이고 지드래곤이나 정국 같은 세계적인 셀럽들이 젠더리스 패션의 앞장을 서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핑크색이나 체인백, 핸드백, 진주 목걸이, 진주 귀걸이 같은 여성적인 아이템을 매치하면 조금 게이 같다 이런 의견이 많았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편견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요. 아방가르드하다 라는 말은 꽤 많이 접했을 것 같은 단어인데요. 해체주의적인, 전위주의적인 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 저것 어떻게 입어? 너무 특이하다? 라는 느낌이 드는 미래지향적인 패션을 뜻해요. 예를 들어 발렌시아가 트리플 S 같은 경우 처음 등장했을 때 굉장히 아방가르드한 패션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입어? 라고 이질감이 들었었잖아요. 이제는 유행을 한번 휩쓸고 나니까 어글리 슈즈를 내놓지 않은 브랜드를 찾기 더 힘들게 됐죠. 꼼데가르송이나 마르지엘라, 발렌시아가의 컬렉션을 보면 대표적인 해체주의 패션을 엿볼 수가 있는데요. 핏이 엄청나게 크게 나와서 아방가르드함이 무엇인지 감이 바로 오시죠? 이런 걸 아방가르드 패션이라고 표현하니까 이해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빈티지 패션이란 오래된 듯 낡고 닳아 세월의 흔적이 있다 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구제 패션이랑 빈티지 패션 두 단어의 느낌이 확 다르죠. 정확한 기준은 없지만 제가 생각하는 구제와 빈티지의 차이점은 티셔츠나 청바지 같이 일상적으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아이템들이 낡게 되면 구제라는 표현이 저는 좀 더 맞는 것 같고요. 빈티지 패션은 오래되었지만 오리지널리티가 묻어있는 옷을 빈티지 패션이라고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면 M51, M65 같은 밀리터리 의류들이 대표적인 빈티지 패션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시크하다 라는 표현 우리 많이 쓰잖아요. 세련되고 멋있다, 차가운 도시적인 느낌이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주로 컨템포러리 룩북을 보면 이런 감성이 드러나는 편이죠. 유니크하다 라는 표현도 우리 많이 쓰죠. 다른 브랜드와는 차별화된 컬러를 사용했다거나 차별화된 디테일을 사용하는 걸 보고 우리는 유니크하다 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작은 디테일 하나하나가 옷 자체를 유니크하게 만드는 편이죠. 예를 들어 지금 보여드리는 항공점퍼도 여러 원단을 믹스함으로써 굉장히 유니크한 디자인이 됐죠. 볼드하다 라는 뜻은 큼지막하다, 굵다, 부피감이 크다 라는 뜻을 내포했는데요. 볼드한 액세서리라고 하면 굉장히 굵은 액세서리가 떠오르죠. 청키하다 라는 뜻은 짤막하고 딱 바라진 두툼한 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어글리 슈즈가 떠오르면서 청키하다 라는 표현을 많이 쓰게 됐는데 짤막하고 못생긴 신발이라고 해서 어글리 슈즈라는 표현이 붙여졌죠. 이상으로 오늘은 그동안 어렵게 느껴졌을 법한 패션 용어들을 한번 쫙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개념들 여러 번 복습하면서 완전히 내 걸로 만들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에 더 좋은 패션 컨텐츠로 찾아뵐게요. 안녕!